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의입니다. 예, 오늘 이 녹음하는 시점에 미국 도청이 터져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예. 미국이 이제 용산으로 이전된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감청 장비를 동원해서 청와대 내부를 너무나도 막 손바닥 보듯이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얘기들이 나오고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잡힌 약점을 이용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크게 뭔가 한몫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터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수많은 식견을 가지신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할 얘기는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예. 지금 상당히 거대한 많이 아주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지만 네. 사실 그런 건 다 껍데기고 예. 핵심은 사실은 현재 뉴스 보도에서도 맹렬히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이 첫째 핵심은 미국이 도청을 했냐 안 했냐고. 둘째는 이 도청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두 번째 문제가 지금 많이 신문에 부각되어 있어요. 윤석열은 평소에 하던데 매우 비굴하고 굴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예? 심지어 미국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해주면서 싹 다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사실 미국은 이거 유출된 맞는데요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장은 이거 싹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직. 우리의 착한 미국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미국 진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문제 본질을 좀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 예. 본질. 예. 문제의 본질이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하면 첫째는 왜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가? 네. 제일 중요한 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박정희 때도 막 그랬었고. 둘째, 이런 일이 애초에 왜 생기는 건가? 네가 쉽게 말해서 이 생기는 진짜 이유는 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따져봐야 된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마사님은 현재 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일단 어떤 일견을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일단은 IT 일을 하는 과학자로서 네. 일단은 도청에 대한 여러 가지 테크닉에 대해 아는 바가 사실 많아요. 그렇죠. 과학으로 하는 거니까 도청은 과학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진동을 잡아냅니다. 사람의 목소리라는 게 결국 공기가 진동되고 무엇인가 다른 걸 진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 진동을 자세하게만 잡아내면 거의 모든 걸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는 게 뭐냐면 벽에 이제 진동 걸 붙여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크고요. 예. 벙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철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아주 미묘하게 떨리는 것도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가 반사돼 돌아오는 일종의 조그만 변화죠. 그 변화를 증폭을 해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내가 어느 정도 유튜브 봤더니 70년대 기술이에요. 그것도. 네. 그게 진짜 완전히 구석기 시대 기술이 그 정도는 지금은 더 엄청난 거. 그렇죠. 많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 마이크로칩이 소형화되다 보니까 녹음 감청 기능을 가진 것들을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근처에 뿌리던 집어넣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회수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다시피 마이크로 SD 요즘에 작은 메모리 카드도 1테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 1테라면 사실 1테라가 어떤 용량이냐면 오디오만 녹음한다 그러면 사람 평생 무려 80년 동안 한 사람이 말하는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게 1테라라는 용량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2차 세계대전까지 인류가 만든 모든 기록물을 다 저장하고도 아마 100분에도 못 채울 정도의 양이 1테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그만 마이크로 SD에 1테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그 녹음기 하나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전 소자 같은 걸로 주변에 있는 전기 온도라든지 이런 거로부터 에너지를 수확해서 영구 우동하는 장치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그냥 계속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딱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 과학자로서 현재 도청 자체는 실제로 한 건가요?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예 안 하는 게 바보죠. 하루 옆에 있잖아요. 뭐 특별히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아니 그럼 우리나라도 전에 인도네시아랑 그 전투기 협약할 때 예. 왜 국정원이 가서 또 그걸 갖다가 도청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왜 망신을 당합니까? 사실은 나도 그것 때문에 네. 청와대 그 네. 반응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뭐 위절 다 필요 없이 딱 한마디 하면 국민들이 아 그런 거였구나. 네. 어? 아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 왜 도청한 게 뭐건지 우리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미국 도청하고 있어요. 바이든 아들이 뭐 지금 아조프 스타일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거 다 우리도 도청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딱 해가지고 우리도 도청하고 있었네. 아이고 이게 괜히 우리가 난리쳤 이렇게 됐을 텐데. 예? 차마 그럼 왜 그러지 못하냐? 왜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도 분명히 미국 쪽 도청한 거 분명히 있을 텐데. 예? 이게 웃자고 한 얘기지만,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분명한 건 도청이 된 건 확실하고, 네. 현재 나온 문건이 네. 뭐 조금 변조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네. 어쨌든 거의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 98% 사실이 아니 재미난 얘기. 이 98%가 어디서 나온 수치냐면요. 네. 혹시 파괴지향이라는 주성치 네.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네. 거기서 보면 주성치가 시련을 당했는데. 이게 어떤 사이비 무술관에서 무술을 익히면 여자한테 뭐 익히면 좋다는 식으로 꼬셔가지고 무술을 익히겠는데 아니 진짜 참무인은 돈을 밝히지 않는다면서 왜 수련비를 내라고 하니까 수련비가 아니라 모금하는 거야 무술 발전을 위해서 그러고서는 뒤에 문 열고 싹 나가. 근데 그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영업평한 게 이게 중국 무술계 현실의 98%를 방해하고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98% 이제 진실한 얘기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청은 무척 유려합니다. 사실 네. 우리가 이미 정보 산업 사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힘입니다. 그럼 그 정보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도청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나오는 거죠. 도청이죠. 물론 맞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판한 거잖아요. 지금 이 TV에서는 TV 방송국들은 이걸 도청이라고 있고 신문들은 하나같이 감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이 감청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비판이 많은 게 무슨 감청이냐고 허락받고 있냐고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한테 사인해달라고 설주 또 어디 그 녹음하겠습니다고 뭐 사인 받고 한 거냐고 합법적으로 할 때만 감청인데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 처리한 기관이 어디냐고 미국이 하면 합법이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진짜 핵심은 이거죠. 이 도청 사건에 대해서 일단 가장 지금 신문지라는 게 비굴하다. 윤석열이가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도청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도청 자체도 마치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아서서 설설 길기고 있다.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한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현재. 근데 저는 그 품 박사님은 그 의견 자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 정치적인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거리가 있는데 일단은 제 의견을 그럼 먼저 얘기할까요? 예.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실 그 극도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분노가 윤석열이 아니에요. 예. 그 비판을 하는 그 사람들이 1차적인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분노를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솔직히 말해서 무능하고 멍청한 건 나도 인정하는데 솔직히 이번 사건이 사실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아요. 어떤 게 예사냐? 윤석열이 정말 무능한 거냐라는 의혹이 좀 가장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의혹이지만 일단은 내가 왜 분노를 느꼈냐 간단해요. 아니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은 이제 한물 갔다느니 중국은 쓰레기 중국 나빠요 바보 이렇게 말하고 미국은 형님은 고귀하십니다 아름답습니다 방구 냄새도 좋습니다 왜 이러겠냐 이거예요. 솔직히 이번에 확실히 드러난 게 이거예요. 윤석열은 정직하고 이러면 국민들은 비열하다. 아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엄밀해서 물론 무능하다 다 맞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해자냐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일단 대통령답지 않다는 게 문제지만, 일단은 피해자예요. 도청을 당한 사람이에요. 도청을 한 놈이 미국 놈들이고. 근데, 미국은 비판 안 하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처신을 잘못했다는, 마치 이거는 전형적인 쓰레기, 학원폭력이 진짜 심각해지는 문제 본질이 뭐냐면, 아니, 학원폭력이 일어났으면, 학원폭력을 당한
가해자한테 사람들이 와서 아니 왜 제대로 대항도 못하고 처맞고만 피해자한테. 있어. 예, 피해자한테 이렇게 따져가지고 학업 폭력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학업 니 나쁘다 괜찮아 내가 혼내줄게 분위기 이렇게 왜 부모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못하냐면 얘기하면 자기 먼저 혼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오히려 그걸 해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안 되겠다. 정축 그래서 참 잘 참았다 진짜 훌륭하다 대단하다 칭찬해주고 막 그런 거를 TV에서 봐서 이거 학업 보면 말할수록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구나 빨리 부모한테 알려줘야지 이렇게 할 텐데 실제 현실은 아니 그거 왜 사나이가 뭐 처맞았냐는 왜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일 당하는 거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오히려 욕을 하니까 멍청하게 더 우치려드리고 더 얘기를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이게 지금 크게 보면 저래 이게 내가 왜 갑자기 웃냐면요. 지금 미국 경제가 파멸로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물론 미국 은행들이 반발하겠지만 이럴수록 자 어떻게 또 이렇게 됐네. 네. 그래도 열심히 은행무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래야 될 판에 오히려 너 어떻게 했길래 은행에다 경제가 이판된 거야? 은행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그래서 똑바로 할게 하면서 경제를 더 말아먹는다는 거예요. 더 돈 몇 개월을 이렇게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 은행 사태가 막 일단락 됐다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고요. 그렇죠. 그 은행 사태가 지금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금자의 그 예금은 100% 보증한다. 그러나 은행에 투자한 투자금은 보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면 예. 은행을 이용한 사람은 내가 보호를 할 텐데 은행에 돈을 벌겠다고 투자한 사람들은 저기를 보호를 안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 은행에 투자를 해서 그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던 사람들 재산을 몽땅 뺏어다가 새로 그 은행이 망하면 새로 인수할 거 아니에요. 인수한 사람한테 공짜로 그 모든 걸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번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고 그거는 또 딱 함식하면 되고 이제 본론인데 들어가서 결론부터는 그럼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냐?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미국과 중국의 허감도 조사를 해보면 중국은 싫다는 사람이 80% 넘고 미국은 좋다는 사람이 80% 넘는 겁니다. 솔직히 내가 똑같고 말해서 내가 분노하는 게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면 미국 싫다는 사람 좋다는 사람 몇 퍼센트 나오겠냐 이거예요. 아마 지금도 미국 좋다는 사람 80%가 나올걸요? 내가 왜 그 분노하냐? 결국 아니 이따위로 할 거면은 왜 차라리 중국 싫다는 말도 하지 말지. 중국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하면서 싫다고 했어. 미국은 이렇게 문제 일으켜 저렇게 문제도 미국이 할 수 있지.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간단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이번에 방미를 하지 않습니까? 좀 방미하는데 가서 바이든 만나서 귀싸게 때리고 뭐 주먹으로 막 코를 막 뭉개버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너 똑바로 안 해보면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 빵 프로가 나오면 돼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이거 지지율표 보라고. 지금 전 국민이 미국 좋다는 사람이 빵 프로고 미국 싫다는 사람이 100%야. 지금 빨리 미군 기지 쫓아내라고 하고 미국한테 미사일 좀 쏘라고 하는 국민들이 지금 매일 청와대 광화문에서 100만씩 모여서 집회하고 있어. 지금 성종이가 매일같이 찢겨나가고 있어. 이거 보여서 어떡할 거야? 하면서 바이든 기사들을 막 때리면서 해도 아니 그런 사람이면 진짜 이대로 끝날 거냐 이대로 한미동이 끝날 거냐 멱살 잡고 막 흔들 수도 있어.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야 진짜 그렇다고 해서 때리라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같이 미국 좋아요 미국 만세 미국 살려주세요 이게 80% 이상은 아니 윤석열이 아니라 세종당이라도 이걸 어떻게 미국 나빠요 미국 잘못됐어요 미국이 도청한 거 맞아요라고 할 수 있냐 이거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조금 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뭔데요? 사실 박근혜가 왜 탄핵됐느냐. 일단 박근혜의 핵심 바로 뭐였었냐면, 최순실이, 최서원이가 이것저것 삑을 뜯으면서 대기업들하고 언론사들한테 밑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박근혜 치자.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그런 것까지 다 동원해서 움직이는 기반이 된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이미 모든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사실은 대기업 오너들하고 언론사 이런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로부터
지금 가만히 보면 이제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들은 지금 완전히 죽을 맛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그 적자에 막 이익률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이익률이 무려 98%가 날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벌었던 게 100이면 재작년에 벌었던 게 100이면 지금 올해 벌 걸로 예상되는 게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완전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미국이 막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뭘로 어떻게 많이 먹고 살았냐. 예. 중국이 미국 그 전 세계 공장을 자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메모리 공장이 중국에 있어요. 그러면 이 공장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원자재도 들어가야지, 안에 기계도 들어가야지. 그 중국 공장이 돌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게 재투자되는데 어디에 재투자되면 바로 한국에 재투자가 됩니다. 그 번 돈이. 그렇죠. 예. 그러면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얘가 이제 바이든 날리면을 시전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중국 싫어요, 미국 좋아요를 외치기 시작을 하니까 얘기한 것처럼 중국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거 막 못하게 막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 그 장비 업체라든지 이런 그거랑 연결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이익률 급하락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겠냐 이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어떠냐? 현대자동차가 이제 전동화를 전적적으로 선언하면서 그래서 전자동화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전 차종을 이제 앞으로 엔진 자동차들은 이제 새로 생산을 거의 안 하고 모든 건 이제 전기 자동차를 최우선으로 먼저 내겠다고 그래서 5개 모델을 먼저 발표를 했고 이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딱 뭐냐 현대만 보조금에서 제외한다. 이게 진짜 막 엄청나게 팔던 자동차가 한순간에 안 팔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그에 비해 유럽 여기서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대하고 기아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더더욱이 황당한 건 뭐냐면 지금 그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차종이 뭐라는지 압니까? 뭔데? 수입차, 그러니까 자국 말고 수입차로 따지면 그게 기아의 스포티지라는 거예요. 스포티지.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자동차가 현대에서 나오니까 사람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뭐야? 과연 스포티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국 차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현대하고 기아가 이제 다른 회사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에서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이 프랑스에 있는 자체 그 르노나 이런 거보다도 더 현대차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유럽에서. 그렇죠. 게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순수 엔진차 안 만드는 거 아세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럽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순수 엔진차를 지금 안 팔고 적어도 하이브리드 차로 팔아요. 사실 내가 좀 한숨을 쉰 게 이제 사실 좀 이게 본론에 들어와서 지금 이 환경 문제가 사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냥 거대 하나의 사기극이거든요. 아니 그게 왜 사기극이냐면 몇 번에 걸렸지만 이 엔진차 때문에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때문에 환경이 오염됐다고 치더라도 그거 자체도 지금 뭐 가짜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 그것까지 복잡해지니까 치더라도 정말로 환경을 살리고 싶으면 첫째 기술 이전을 해주든지 환경 기술 이전을 해주든지 둘째 아니면 특허로 풀어든지 셋째 핵심 이 탄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에너지가 문제니까 에너지세를 걷어가지고 아예 에너지를 못 쓰게 만들어보든지 선진국들도 다. 선진국은 온갖 사실은 뭐 스마트 도시라는 둥, 뭐 네온사인 화난다는 둥, 그 짓거리 하면서 에너지 팡팡 쏘는데 그 에너지세를 때려버리든지 세 가지를 안 하면서 무조건 탄소가 문제야. 이 선진국이 아니라 뭐 개발도상국하고 후진국이 내뿜는 탄소가 문제야. 심지어는 소 방귀가 문제야. 아니 공장에서 소 키우는 사람들한테 소방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니까 소에도 탄소세 물려야 돼. 진짜 이거 진짜 소풀로 갇혀. 아니 그 소는 당연히 자연에서 얻어지는 그 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탄소가 흡수된 게 다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사실 내가 지금 말하신 게
왜 유럽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냐. 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주장을 네. 할 수 있냐. 이럴 때 진짜 왜냐면은 후진국 국민들이 그래? 진짜 그런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할게. 내가 왜 개빡치냐면은 이럴 때 무슨 헛소리야. 소방기가 뭐가 문제인데 니들이 내 역사에 밝혀서 이제 하고 당당히 솔직히 전 세계에서 나설 수 있는 국가와 국민은 딱 한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게 남한이에요. 왜? 대한민국밖에 없죠. 네, 남한. 네. 솔직히 남한밖에 없는데 왜 대한민국이 아니라 남한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그냥 처참한 상황인 게 남한만 선진국의 기술력과 후진국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 유일하게. 왜 지금 이게 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없냐면 그렇게 내연싸움 밝히면서 소방기가 문제라고 큰소리 친 새끼들은 하나같이 옛날에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이에요. 아니 전에 말씀드린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심지어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 유일하다는 얘기는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과 선진국의 기술력과 그런 아이들로 이 문제를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 나라는 제국주의 하던 애들이 다 끼리끼리 놀지. 그러면 특히 일본 보세요. 네. 얘네도 한때는 식민지였지만 군정 식민지였지만 항상 할 때마다 이 선진국 앞잡이 되고 우리는 명예백인이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야. 일본보다 더 개예요 더. 이 서구 열강의 개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그냥 얘기가 좀 장하게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 왜 지금 망하고 있냐 이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난 보니까 이제 올 게 왔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열렸다. 도대체 이 쓰레기 대한민국 국민들 이 남한 이 노예들이 이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지들 입장에서야 우리 열심히 일해서 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죠. 그거 쪽팔이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2차 세계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2차 세계전 망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솔직히 쪽팔이가 일제 제국이 쪽팔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든 나라네 이거예요. 열심히 착취해서 만든 나라지. 그렇죠. 우리나라도 솔직히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 세계를 착취하고 있는 서구 열강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딸랑이 솔직히 그 수많은 나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이유 상당 부분이 대한민국 때문에 못 먹고 못 산다는 것이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는 IMF가 원래 전통적인 착취 방법이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에 남미 관련해서 경제사냥꾼이라고 무슨 CIA 요원이 한 명이 양심고백한 책이 하나 있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경제 개발하면 좋은 겁니다. 경제 개발했어. 그럼 어떻게 경제 개발하지? 돈을 빌려서 그걸로 경제를 키우십시오. 그래, 그럼 돈을 빌려야겠다. 미국 돈 주세요 해가지고, 미국 돈 줄게 해가지고 준다가, 이제 경제 열심히 해가지고, 공장도 해가지고, 이제 막 물건이 생산되면서 돈 벌만할 때, 돈 갚어. 이런 게 어딨어? 왜 이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그래가지고, 돈 갚으려면 뭘로 갚아야 됩니까? 그동안 뼈 빠지게 만든 모든 산업 자본을 다 넘겨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재미를 쏠쏠하게 봤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전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희망해갖고 뭔가 경제를 살리려고 뭘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무슨 마약 맞은 것도 아니고 왜 이걸 했겠냐 이거야. 사실 그 책에는 안 나왔죠. 핵심은 우리도 한국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다가 한국 IMF처럼 다 망한 거지. 경제 식민지 전락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 버마 문제의 가장 큰 책임자가 누구냐 이게. 버마 지금 미얀마 지금 폭력사 때 가장 큰 책임자가 사실 대한민국이라고 아십니까? 원래는 금방 진압될 수 있는 반군부 반란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싸우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처럼 될 수 있다. 여기서 이겨내면 대한민국처럼 선진국가 될 수 있다는 그 망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피를 흘리겠다가 빨리 내정이 종식돼야 되는데. 예? 그러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냐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실 이게 왜 빨리 종식 못 되냐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민주주의 항쟁이지만 실제로는 미중 대립이라 이거예요. 대리전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얘네들이. 물론 이제 세상은 복잡하니까 100%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말이 장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풍마사님 생각엔 이 지금 도청 문제가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어떤 식으로 귀결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과연 지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안 지지를 철회하느냐 이거에 지금 사실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윤석열이 탄핵될 수도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이건 뭐냐면 대기업하고 언론이 돌아서야 돼요. 근데 대기업들은 이제 슬슬 다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하는 정책마다 다 손해를 보게 만드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냐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도 지원하지 않는 그 중립국 같은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많은 이익을 챙겨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건 대놓고 중국 싫어요, 미국 좋아요를 해버리니 그 중립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중국에서 얻어들 수 있는 막대한 이익을 갖다가 다 날려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대기업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지금 사실 내가 제일 분노했던 거는 예. 사실 당장 국민들이 사실은 이 아까 말했죠 도청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한 거고 당장 한 10,000명 정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성적이 옛날에 했던 거죠. 미선이 호순이 사건 때. 그래서 막 찢어버린 거 매일같이 찢어버리는 거 매시간마다 찢어버리면서 그걸 미국 대사관에 선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막 그 더럽혀진 찢어진 성적을 딱 그 대사관 앞에 차곡차곡 한 장씩 쌓아버리면은 미국의 내부에서조차 지금 이게 뭐냐 난리 치서서 아래 해결된대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하지만 그보다 더 분노하는 게 뭐냐 지금 윤석열 비판한다는 야당 무슨 뭐 유튜버니 언론이든 하나같이 윤석열 바보 맞게 안 해요. 어? 미국 바보 미국 쓰레기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새끼도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걔네들 윤석열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하는 거 이제 사실 그 얘기 좀 본론은 아니근데 그때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사롭지가 않아요. 가장 이게 우리가 알던 세계랑 진짜 세계가 다르다는 식의 매트리스 세계관이었다는 거 아시죠? 지금 그걸 하나 좀 본 게 있어요. 뭔데요? 그걸 얘기할까 먼저 풍부사 의견부터 먼저 그러니까 내 얘기 그냥 마무리 좀 짓고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아직 언론이 윤석열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 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언론까지 이제 등을 돌리면 그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박근혜 탄핵 때도 조선일보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뒤로 돌아서잖아요. 네. 그 다음에 JTBC 중앙일보가 그 뒤를 따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타블렛 사건 터뜨린 게 JTBC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일막 연관돼 있는 건데 아직도 언론은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그 부분에서는 의문인 게 언론이 누굴 지지하고 지지하고 하지 않는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그때는 박근혜를 반대했었고 지금은 윤석열을 지지하는가? 아니면 때가 안 돼서 아직은 지지하는 척하는 건가? 그때 박근혜처럼. 이 언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의 복심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언론은 뭘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걸 지금 사실은 그래서 그걸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 잘난 뭐 유튜버도 그렇고 특히 김어준 이번에 수박 관련 문제가 좀 완전 스파이였다는 식의 이제 언론이 팽배하고 이놈이 수박의 수박의 간첩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언론들도 아마 내가 보기엔 이 수박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언론들이 가장 은폐하는 건 수박의 존재였거든, 애초부터. 이거야말로 민주당을 가장 분열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워인데도 언론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이 수박의 존재 자체를 마치 없는 것처럼 하는데 아주 열정적이었다.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잘난 그 야당 뭐 언론에서도 수박 자체는 아예 언급도 못하죠. 수박이란 말도 못 꺼내고. 그래서 일단은 이게 좀 제일 중요한데 사실 내가 이번에 그래서 좀 이제 내 얘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아직 버티는 힘은 얘기한 것처럼 대기업 총수는 돌아섰지만 언론이 아직 안 돌아서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려는 걸 이어서 듣겠습니다. 아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솔직히 내가 생각한 가장 유력한 건 결국 내각제로 가기 위해서 수박이가 솔직히 우리나라 언론들이 수박이랑 일심동체고 거대 하나의 커리터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수박이에요, 수박. 이쪽 국진당 애들은 나오자 버림패고. 이 수박들이 아직은 내각제,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때가 가장 내각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쓸모가 있을 때까지 보호해야 된다라고 언론들을 막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에요. 이게 내 의견이고. 지금 예사롭지 않은 내용이 이번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건데요? 지금 거기 우리나라 도청 관련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전 청와대 안보수석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말한 내용. 우크라이나에다가 포탄을 지워야 된다. 33만 발. 숫자도 이게 숫자가 정확해서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고 실토했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숫자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안보정보도 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히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모르는 조작도 불구하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무슨 한미통상 관련 무슨 실무자 이름이 거기 언급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하냐 이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신문에도 안 나오는 건데 예? 이 사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거 내용 자체가 너무 구체적이라서 빼도 도청한 게 맞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내용이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에다가 지금 미국이 33만 발의 포탄을 제공해달라고 난리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누구나 알지만 지금 미국이 거지국가가 사실 내가 답답한 게 지금 왜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옛날과 다르게 지금 미국과 옛날 우리가 10년, 20년 전 미국과는 전혀 다른 게 한 가지인 게 지금 미국은 거지국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각설이 거지국가가 돼가지고 포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죠. 이해는 가요. 이거는 총격전을 벌였는데 총알이 없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탄이 없다는 건 진짜 왜 심각한지는 2차 세계대전에 어떻게 이겼는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아니 항우범을 푸펀치트 찍어내는 나라가 포탄이 없다고? 나머지는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생산 헤게모니를 다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에다 넘겨주고 우리나라에 넘겨주고 동남아시아에 하나 넘겨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포탄을 포탄을 지원해달라고 난리를 친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수출 법 자체가 최종 사용자가 반드시 명시하고 수출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수입할 때 폴란드군이 사용함 이런 걸 해줘야지 허가가 나와서 하는 거지. 폴란드군이 수입한 거 가지고 갑자기 뭐 알카에다가 해가지고 미군지에다 그 포탄 쏴서 미군이 탁탁 죽으면 또 미국 지금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미군을 상대로 전쟁 행위를 한 거랑 다를 바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물론 폴란드가 당연히 알카에다가 지급할 일은 없지만 그 최종 사용인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만약에 미국한테 폭탄 넘길 때 미국 그걸 하면 미국이 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를 무시하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 최종 자승인을 우크라이나에 달라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정책을 바꿔야 되고, 그렇죠. 그걸 법을 바꿔야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큰일이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그러면 이제 진짜로 러시아하고는 이제 등 돌리겠다는 그렇죠. 얘기죠. 핵심은 그거죠. 러시아나 등 돌리는 게 왜 무서운 상황이. 그래서 지금 러시아 문제는 나중에 고 그래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게 법을 바꿔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자. 폴란드로 수출하고 폴란드에서 알아서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라는 식의 내용이 감청됐는데 이게 제일 왜 심각해? 왜 이게 지금 가장 심각해? 왜 지금 다른 나라 지금 도청 문제랑 우리나라 도청 문제 근본적으로 다르냐? 이 도청 전체 내용 관련해서 갑자기 기억나시죠? 2주 전에 이 도청 당사자가 그때 갑자기 사표를 낸 거예요. 그때 말이 많았어. 얘 왜 갑자기 사표를 내지? 심지어 예망한 게 아니라 두 명이서 대회인데 둘 다 지금 사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전이라고 써져 있지 않습니까? 전 청와대 비서관, 전 안보수석. 이게 왜 제일 왜 심각하냐면은 애초에 얘가 그만뒀을 때 언론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냐 이거예요. 블랙핑크 게이트다. 김건희가 블랙핑크 데려와. 블랙핑크 어딨어? 마치 영화 대사처럼 블랙핑크를 데려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블랙핑크를 어떻게 데려옵니까? 이 새끼. 근데 블랙핑크만이 아니라 레이디 가가도 또 걸려 있잖아요. 근데 다 그게 뻥이었다는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어느 정도 유치는 게 사실은 그거는 핑계였고 날조한 거고 그냥 진실을 호도하려고 실제로 이게 지금 유출돼가지고 이걸 러시아가 안 거다. 러시아가 알아서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이거 맞아요라고 문의를 했던지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이 새끼들 술 취해서 헛소리한 겁니다.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지금 언론 보도 아마 98%가 이런 식으로 날조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블랙핑크랑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우크라이나 그 아조스페 거기 잡혀있던 아들 있잖아요. 걔하고 레이디 가가가 연분이 나가지고 가족 파탄이라고 이혼을 하고 해가지고 그 바이든 가문이 레이디 가가를 원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국빈 초청을 해가지고 그 앞에서 엉덩이를 흔들게 하겠다고? 질 바이든 여사가 가만히 있겠나. 내가 보기에는 저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 접시 집어 던지고 목 조를 거예요 아마 레이디 가가. 근데 사실 예. 그것까지 다 계산된 날조된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느 정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뭐 레이디 가가 뭐 유명해서 부른가 하지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레이디 가가 아 이거 날조된 보도구나. 그러니까 그걸 부를 수 없다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대놓고 사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은. 그렇죠. 네. 사실은 재미난 얘기하면은 이 일본 만화에서 소개된 얘기인데 그 외신 보도 중에 네. 제일 주목해야 될 보도가 네. 동물원에서 어떤 맹수가 탈출했나 잘 보라고. 왜냐면은 이게 영국 첩보부에서 쓰는 암호 방송시범인데 이 영국의 상징이 사자잖아요. 네. 사자왕 리처드란 뭐 그 사자 시망이라고 하는데 뭐. 그래서 동물원에서 사자 비슷한 동물이 탈출했다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자면은 왕이 납치됐다. 아니 표범은 왕 사자는 아니니까 뭐 왕 친척이 납치됐다라는 거를 급하게 빨리 보내는 거고 이걸 본 이제 최정에 보면 은퇴한 애들이든지 보면은 아 이 탈출한 동물 수위에 따라서 빨리 이제 복귀해서 구출작전에 가담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어느 동물원 하면은 아 지금 무슨 지역 뭐 이런 거 다 돼 있다는 이런 만화에서 나온 설정이니까 뭐. 하지만 저도 옛날부터 잡으면 저 그런 비슷한 뉴스를 몇 번 본 적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 누구지? 까리 국밥을 뭐 먹었다. 아, 막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갔을 때 국밥 먹었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왜 국밥 했는데 다 보니까 다 암호였다. 암호통신 이렇게 지금 급하게 아주 그냥 직접 어딨어 너 이런 거야라고 말하기 지금 상황에서 아주 급하게 할 때 전체적인 이제 그런 공통된 암호라는 소문인데 내가 이걸 왜 지금 이 블랙핑크하고 지금 도청 문제를 연결시키면 전에 기억나십니까? 왜 F-35 샀고 그 뭐 천안문 광장에 올라갔고 다 얘기를 보면 최순실이 시켰어 한 거다 바보다. 박근혜 바보예요. 최순실 말 듣고 했대요. 근데 지금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그 윤석열 바보예요. 김건희가 시킨 대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그때도 보니까 사실은 내가 사실 그때 그렇게 말해서 내가 의심했던 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박근혜가 한 게 최순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가 순전히 갖고 있던 나름대로 사상과 의지 때문에 한 일인데 박근혜가 그렇게 따면 완전히 반미 쓰레기, 이거 완전히 반미 수개나 이렇게 될까봐 최순실 때문에 한 바보일 뿐이에요. 박근혜는 착해요. 우리 착한, 박근혜를 최순실이가 꼬신 거예요라고 물타기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뭐 옛날부터 얘기했었죠? 아니, 사람들이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게, 박근혜 아버지를 누가 죽였다고 박근혜가 지금 알고 있겠냐고. 미국이 그 김정일한테 돈 먹여가지고 죽이라고 사줘서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왜냐면,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하도 박정희가 멍청하고 주책바가지라서 박정희 명예를 지켜서 죽였다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한 미국이 사주한 게 아니라면, 그런데 박근혜 입장에서 그걸 믿는다는 건 박정희 바보라고 자기가 인정하는 거 똑같은 건데 되겠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것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이 핵심은 그거예요. 이게 만약에 아까 말했던 블랙핑크 때문에 잘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엄청난 그 외교적으로 첩보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나도 옛날부터 지금 이 대한민국 외교가 상당히 지금 재밌게 돌아가는 게 아주 치밀하고 계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진 게 그렇게 중국 나빠요. 중국이랑 맞서기가 한미일 삼각동맹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미국이 지금 현재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사실 선을 긋고 있다 이거. 근데 이게 왜 미국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고 이번에 33만 발 폭탄도 그렇고 지금 특히 지금 생각 있는 사람들은 봐야 될 외신이 북한 외신이에요. 이상하게 북한 뉴스가 계속 도배를 하고 있어요. 뭐 북한이 우크라이나 참전한다. 북한이 지금 이번엔 어떤 뉴스가 이제 북한이 뭐 지도 펴놓고 남한 지도 펴놓고 막 설명하고 있다. 뭔가 공격할 조짐이 있다는 식의 계속 남북 전쟁을 유도하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고 있냐면 지금 생각 있는 전문가들 하나같이 다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어떤 멍청한 사람들은 미군이 이제 참전할 때가 된 거 아니냐 말하지만 솔직히 미국 참전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포탄도 없는 나라가 참전해서 뭐 반자이 돌격 이런 거야? 미군 아까 미군 애들도 있고 반자이 돌격을 하겠다가 착검 돌격?
정말 지금 러시아랑 싸울 수 있는 그 선진국, 서방 쪽 군대는 대한민국 군대밖에 없다. 예. 무기, 장비, 타냐, 그 인원, 병력, 무조건 한국군이 직접 참전하든지 한국군이 무기를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 이거. 그리고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특화된 무기들로 도배를 했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게 왜냐면 지금 워낙 이제는 슬슬 인정하는 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당연히 러시아 핵무기입니다. 아무리 승리를 해도 절대 러시아 영토는 한 발짝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순간 핵공격이다. 공멸이다. 근데 그 다음으로 심각한 게 방공. 러시아 방공망. 이거는 F-35가 F-15가 나발이고 다 무너진다. 들어가면 다 학살이다. 공군 전투기는 다 떨어진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지상군으로 싸워야 된다. 여기서 이제 한국군이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한국군은 이게 공군 해군 전력은 억제하고 육군만 발전시키다 보니까 육군 방공무기, 육군 포병무기, 육군 뭐 탱크 뭐 병력 다 거의 뭐 엄밀히 세계 최강이라고 말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장 실전에 가까운, 예. 실전에 투입했을 때 가장 현대화된, 예. 여기에 다 한국이 들어갈 수밖에 그리고 없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산력. 네, 생산력. 예. 무기 생산 능력. 그래서 사실 한국군만 참전하면 솔직히 러시아라고 해도 그냥 박살을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예. 미국의 그 군대가 이렇게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무기가 폭탄이 없대요가 된 이유가 있어요. 예, 어떤 이유죠? 그게 핵심이 디트로이트입니다. 아. 원래 디트로이트가 그 자동차 산업을 위한 철강 산업 기지예요. 알아요. 예. 거기에 엄청난 제철소나 제철 시설이 있어서 예. 필요한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공급을 받아서 아. 군대를 양성하고 찍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디트로이트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디트로이트가 무너지면서 엄청난 그 철강 생산량을 자랑하던 제철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오. 그리고 그 모든 제철을 다 어디에 지금 의존하고 있냐면 한국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재련 강판 얘기 많이 나와요. 알루미늄 재련 강판, 예. 철 재련 강판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핫코일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다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서 이제 생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하고 무역 전쟁한다고 그 철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어. 그러면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군요. 포탄이 다 쇳덩어리인데 예. 그 쇳덩어리를 재련해줄 제철소가 없다니까요, 지금 미국에는. 그러니까 근간이 다 무너진 거네, 그냥. 네. 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소원은, 우리나라의 소원은 통일이고 미국의 소원은 한국 참전이야. 쉽지 않고, 그냥 이렇게 K9 1000대만 보내도 네. 바로 전황을 뒤집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근데 몇 대가 있냐면 이게 3000대가 있나, 4000대가 있나.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뭐, 아니, 솔직히 K9까지도 안 바래. 그 K9 전 버전이 M100가 뭔가 있어요. 그것도 저번주 K9식으로 다 교체시킨다. 이거라도 보내주면 전황을 뒤집을 수가 있는데, 예? 천문이 뭐 지금 수두룩한데, 이걸 지금, 이거 잘못하면 이 러시아.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원래는 참전해야지만, 이거 잘못하다가 러시아가 빡 돌아가지고 북한에다가 군수 지원하면 어쩌고 책임질 수 있냐. 네. 식량만 제대로 보급해줘도 전쟁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데 뭐 식량이 아니라 이스칸데르니 무슨 뭐 킨자리니 킨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해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 한국이 예. 완전히 열려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삼면이 바다라고 해도 예. 결국은 북태평양으로 나가려면 그 연해주 앞에 있는 러시아 해협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면 동해에 있는 배가 어떻게 진출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동해에 있는 배가 그러면 남해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출하려고 하면 또 중국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이 대양으로 나갈 때 중요한 길목에 있는 두 나라가 중국하고 러시아입니다. 근데 여기랑 척을 둔다? 그러면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잘려가지고 사실 섬이잖아요. 예.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완전 봉쇄되는군요. 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가려면 태평양 가로지르잖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 보기에는 그냥 태평양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면 미국 빨리 갈 것 같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북극 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북극 항로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가까워요,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아,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영공을 통과합니다, 미란기들이.
칼기 사건도 그 민항기 노선에서 약간만 옆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1시간 정도 흐르니까 이게 이제 많이 러시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러시아 영공 통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북극권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랑 만약에 러시아가 이제 영공 통과 안 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태클을 걸기 시작하면 비행기도 미국으로 못 떠.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우회하려고 일본에 옛날에 한 번씩 들렸다 갔잖아요. 비행기가 직접 미국으로 안 가고 일본 한번 들린 다음에 일본 노선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본은 러시아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나쁘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됐던 건데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내국과 국제 현실이 이게 이런데 지금 사실 국민 답답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국과 국제 현실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내가 이게 지금 이 김영일 비서관이 잘린 것 자체가 우리나라는 지금 외교 첫 번째 목적이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참하는 거예요. 불참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정부가 엄청나게 세심하게 지금 이걸 관심을 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하고 대립각이 심해지고 중국이랑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지언정 절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안 한다. 그걸 철저히 고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이 없었어요. 벌써 한 100만 발은 포탄 보냈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K9 한 1000대, 1200대, 뭐 SM 우리나라 지금 개발한 방공 뭐 비호니 뭐니 막 보내봐. 솔직히 내가 6개월 안에 3개월 안에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K2 1000대만 보내봐. K2 1000대로. K2 1000대, K21, 아니, 이 레드백 1000대 해가지고 2000대 기갑 장비를, 기갑 웨이브를 진짜 해버리면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러시아가, 이게 안 되겠다. 전국민 개병제, 전국민 총동원령 해가지고, 한번 1000만 내군으로 싸우자. 이렇게 나가면은 뭐 러시아 내부사 이거 동요를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나게 샀잖아요. 예. 어디서 돈이 나서 그 무기를 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예. 이게 이제 핵심 바로 뭐냐면 노르웨이랑 발트 3국이랑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노르웨이의 외기를 왜 얘기를 하냐. 예. 노르웨이, 덴마크 여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예. 왠지 아세요? 이거 석유 금수 정확하게는 얘기한 북해에 있는 가스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스를 딱 끊으니까 유럽이 가스를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우리 나는 거 해가지고 노르웨이가 엄청난 무려 기존 가격에 10배를 받고 수출을 한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그야말로 수직으로 5배가 오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얘네들 돈이 넘쳐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유럽이 야, 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큰 수익을 얻었으니까 환원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협약을 해서 돈을 돈을 갖다가 토해내게 한 거예요. 너무 많은 이익을 남기니까. 예. 그럼 그 금액을 갖다가 토해낸 돈을 갖다가 지들끼리 뿜빠이 할 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를 국경으로 두고 있는 폴란드가 우리가 일종의 대리전을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국방 강화를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게 먹혔군요. 네, 그래서 그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뭐 몇백조, 몇백조까지는 안 되는데 거의 뭐 100조 가까운 돈을 갖다가 얘기한 것처럼 토해냈어요. 노르웨이가. 그 돈이 얘기한 것처럼 저기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실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게 지금 거의 지금 폴란드가 지금 배치하고 있는 그 정도 됐잖아요. K9도 그러니까 K2 1000대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지금 그렇게 하기를 미국은 계속 바라고 있어.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는데 포탄도 지금 직접 공격 안 하겠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가장 그래서 그렇게 난리쳐서 그나마 한 게 10만 발의 포탄을 미국한테 주다니까 미국은 그거 받고 네가 갖고 있던 재고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미국은 이걸 자꾸 살살 틀어서 일부러 그런 식의 그 지원이 우크라이나 직접 흘러나와 가지고 러시아나 우리나라나 극독한 이제 외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자연스럽게 한국의 참전을 유도하려는
그런 식으로 자꾸 장난질을 치고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 러시아산 명태 많이 얘기 들어봤죠. 예. 이게 사실은 연해주랑 관련이 깊어요. 원래 연해주 지방이 사실은 그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좀 멀리 있어 자치정부 비슷하게 하고 아, 이 사실 연해주의 그 핵심이 되는 경제 동력이 뭐냐면 예, 그 북태평양 해산물, 수산물을 예. 한국에 수출하는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현재 달러를 지금 못 쓰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울산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게요? 술을 쓴 것 같은데? 예. 간단히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예. 우리는 수산물을 중국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아, 평시당? 예. 그리고 이 연해주는 중국에다가 수출을 해요. 아, 그러면 그게 블라디보스톡에서 예. 그 바로 옆에 있는 중국 항구로 건넜다가 우리나라로 오는 겁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원칙상 우리가 직접적으로 러시아 연해주로부터 수입하는 게 없어요. 단지 얘네들이 중국으로 수출했다가 한국이 다시 그 수입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군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 얘기한 것처럼 그 달러 환치기처럼 위안화 환치기를 통해 가지고 좀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핵심은 그건 근데 사실은 지금 만약에 지금 그 확실히 드러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잘 쓰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게 중국은 엄밀해서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면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의사가 핵심 우리나라가 중국 나빠요 해도 일단 다행인 게 중국은 대만을 직접 침공할 의사가 지금 없습니다. 왜 없냐? 좀 있으면 정권 바뀌는 거 누구나 알아요. 좀 있으면은 친중 정권으로 바뀔 거다. 이 워낙 이 반중 정권이 이 병신 삽질을 있는 대로 다 해놔가지고 특히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면 갑자기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나빠요, 러시아 쓰레기 이걸 왜 했냐 이거예요. 진짜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워낙 지금 하여튼 지금 뭐 말 어차피 그리고 설령 전쟁을 할 상황이 돼도 미쳤다고 전쟁 왜 하냐? 그냥 봉쇄만 해버리겠다. 봉쇄에서 3개월이면 끝장난다는 거 누구나 알아요. 뭐 식량이 들어와, 뭐가 들어와. 아마 봉쇄 3개월이면 국민들이 들고 나서 차이나 끌어내가지고 붙이다 할 것 같다고. 일단은요, 이 중국과 대만 문제가 왜 우리나라엔 중요하냐? 우리나라가 동남아, 특히 이제 그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여기가 하고 있는 그 동남아시아 반도, 말레이 반도. 그 반도로 갈라 그러면 비행기가 대만하고 중국 사이 해협을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바로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바다를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게 가장 빠르거든요. 그렇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대만 봉쇄령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필리핀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동남아시아까지 가는데 지금은 많아야 5시간인데 이게 거의 10시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아, 심각하네요. 네, 심각해요. 제가 이제 베트남을 자주 다녀봐서 아는데 베트남 재미난 게 뭐냐면 베트남을 갈 때는 우리가 갈 때는 5시간이라고 느끼질 않아요. 왜냐하면 현지 시간이 2시간이 더 늦게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2시간 반, 시간상으로 2시간 반밖에 안 흐른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얘기한 것처럼 강대국이 둘러싸이는 형태의 형국이잖아요.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 이게 여기에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는데 어쨌든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대뜸 이제 가가지고 참전할게요. 이걸 외치는 게 아닌가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죠. 근데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사실 내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애초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번에 그 정보 유출 사건에 내막 중에는 그 도청 일부러 다 한 거 아니냐. 그게 어느 속까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러시아가 은연중에 자꾸 한국 좋아요, 한국 착해요, 한국 믿어요라는 얘기를 가끔가다 보통 하고 있어요. 러시아 국민적으로
나토에 가가지고 러시아 나빠요 비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러시아 수출도 많이 줄었는데 그런데 왜 가끔 가다 그러냐면 이번에 그 청와대 수석 짠 거 자체가 러시아 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혹시 내 예상은 이게 더 심각한 걸 수 있지만 가다면서 이미 미국이 미국이 정부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미국한테 우리가 도청을 당하면 그 도청된 정부가 자연스럽게 러시아로 흘러가는 걸 알고서 일부러 너 러시아 나빠요 얘기해 회의할 때 그래서 러시아 나빠했어 이 나쁜 너 쓰레기야 잡으시오 러시아 형님들 보시오 이 쓰레기 우리가 처리하는 걸 보시오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아 그 러시아가 뿌듯하고 아 역시 윤 동생은 진짜 괜찮네. 아유 진짜 미국 그래서 지금 제일 내가 솔직히 지금 언론들에서 가장 중요한 외신 보도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중국이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봐라 한국 봐라 한국 이게 한국 현실이다. 한국은 불쌍하다. 한국은 지금 반식민지다. 뭐 이런 식의. 근데 이게 왜 이 보도가 중요하냐? 왜? 이게 생각 있는 수많은 그 외교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그 핵심이에요. 왜? 지금 언젠가는 이거 미국이 정말 미중전쟁 하고 있는 거냐? 이제 미국 좋아하다가 미국 러중 외교 파탄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이번 사건에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이익을 얻은 게 일단 이번 도청 사건 자체가 내가 왜 의혹에 갔냐? 이거는 엄청난 대한민국 외교의 승리입니다. 왜? 이 난리가 났는데 가서 러시아 나빠요, 미국 좋아요, 우크라이나 만세, 바로 참전, 포탄 100만 발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봐, 이거 진짜 도청 맞잖아. 그 도청 된 거 아니야. 이 미국 쓰레기네. 전 세계가. 이렇게 될까봐 미국이 무서워서라도, 이번에 좀 적당히 합시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조건 참전해, 무조건, 전면 침공에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미국은 그냥 그날로 망했다는 미친놈이 그냥 미쳤으니까 그냥 외교를 단절하는 게 제일 속편한 거고 그 정도 미친놈이면은 둘째 러중 외교가 상당히 복원됐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보니까 이런 사정이 있었어? 이게 보니까 얘가 반중국가가 아니었네. 이거 완전히 이게 목줄 깨가지고 지금 끌려다니는 거였네, 이제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상황이 바뀌어도, 이 불쌍한 윤석열, 시진핑이가 막 껴안으면서, 그동안 고생했지. 그렇지, 범죄야, 전쟁. 나쁜 놈 조선시대에서도, 술 취해서 최민 씨가 술 먹고 있는데, 원래 평소에 원수처럼 지낸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최민 씨가, 하면서 안기니까, 또 술을 많이 자셨네 하면서 딱딱 도닥거리 줬잖아요. 아직 원수지간이었는데, 상대면 앞접이 돼가지고 자기 막 때리고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그런 그림이 이미 됐다. 그러니까 그 두 나라 간의 외교 문제 반 이상은 이번에 풀린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한국이 앞접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냥 노예였구만. 그냥 우리가 괜히 왜 우리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혼내준다고 난리치고 괜찮아. 지금 그 정도 분위기가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사실은 엄밀히 이게 만약에 의도한 거였으면 미국이 엄청 엿을 먹은 거예요. 특히 자기가 스스로 도청 뚫려가지고 된 거라서 어디서 억울하다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한데 박근혜 블랙핑크는 그거 완전히 날조입니다. 근데 원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이게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마무리를 제가 지금 할게요. 사실 여기서 가장 잘못하고 가장 쓰레기고 처음 맞아야 될 건 국민들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피라미를 조지냐 이거예요. 윤석열은 피라미예요 진짜. 몸통을 조져야 돼. 네. 미국 나쁜 놈. 전 그렇게 윤석열 비판하고 싶으면 미국 아웃이라는 깃발이 하나 들고 가서 윤석열 비판하는지 미국 성적이 눈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이 미국 이 쓰레기 새끼 왜 쓰레기한테 큰 소리 못 치는데라고 하는지 미국은 놔두고 윤석열 나빠요. 윤석열이 왜 대처를 못했어? 뭐 하는 건지 그런 사람들의 말은 솔직히 완전히 100%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서 가려들어야 돼요 국민들이.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뭐냐 이제 세계를 보는 인식을 열어라.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세계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밖에 있는 게 아니다. 중러시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지금 멕시코도 있고 지금 이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그동안 착취당했고 이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가 책임이 없는가를 베트남 같은 나라 베트남만 해도 원래 내전이 10년 먼저 5년 먼저 끝날 내전을 우리나라가 참전한 바람에 5년 이상 더 끌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월남전 자체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하고 있던 거 아닌가. 우리가 은연중에 세계에 그 해악을 끼치는 해충국가가 됐던 건 아닌가라는 걸 반성을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인식의 변화가 이 지금 이 허울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다. 괜히 계속 윤석열 나빠요, 박근혜 나빠요, 누구 나빠요 하기 전에 우리가 이 고정관념, 우리가 쉽게 해서 노예 근성에 젖어있는 거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좋은 주제로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해요. 예. 여러분, 또 봐요. 예, 고맙습니다.